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화요일 연휴를 마치고 복귀했던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의 대형 참사죠. 무려 3% 이상의 급락. 쉬었지만 휴식을 취했지만 휴식을 취한 것 같지 않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겁도 났고 잔고를 보면 속이 상한 하루였지만 오늘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 증시 상승은 속임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한폐렴. 왜 그렇게 잡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다우지수 189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1.43%, 130.37포인트. 오늘 나스닥 관련 종목들, 애플, 그 다음에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골드는 어제와는 다르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골드 온스당 9.3달러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채권금리도 올랐습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채권금리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 주식시장 하락, 이 등식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이 지수가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올린 핵심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그 가운데에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2% 이상 3% 가까이 상승하며 미국 증시를 리딩했는데요. 그 이유는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애플 실적 발표는 애플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빅5, 빅테크 기업 빅5,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 5개 기업이 S&P 500 인덱스의 마켓캡, 시가총액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PE 레이시오죠. 높은 밸류에이션,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이 18.5를 받고 있지만 이 애플을 비롯한 빅5 기업들은 현재 평균 24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향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애플의 어닝, 실적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장 마감 후에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는 그런 어닝이 나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새벽 6시 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마감 후에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다. 근데 시장은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오늘 장을 이끌었죠. 이렇게 애플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있은 화웨이 장비 도입 소식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영국은 5G 도입에 대해서 화웨이 장비를 허가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비핵심 분야로 제한하고 그 비율도 35% 이상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깔고는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 그 다음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죠. 왜? 5G 도입, 이 5G 장비 이 성능에 있어서 가격, 기술적인 부분은 영국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고 5G 이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AI, 인공지능 경쟁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미국과 중국은 계속 이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는데 영국이 화웨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영국이 화웨이의 5G 도입 그 허가를 낸 것과 미국의 반도체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BC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화웨이 장비 허가 이 뉴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왜? 화웨이가
이 반도체 기업의 빅 커스터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로서는 속상하긴 하지만 자본에는 애국심도 인정도 자비도 없다. 자본은 오로지 수익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미국 기업, 미국 자본, 네, 결국 수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영국의 장비 도입, 화웨이 허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의 큰 폭 하락과는 반대되죠. 약 반절 정도, 약 50% 정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애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역시 숟가락 얹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국의 우한 폐렴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우리 정부, 미국 정부는 중국과 시진핑에 언제든지 너희 도와줄게. 우리가 가면 너희들 우한 폐렴 싹쓸이 해줄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과시면서도 숟가락 얹기. 그래서 증시 상승에는 트럼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미국 경제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승에 숟가락 얹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뉴스.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19년에 1조 달러를 넘었었죠. 근데 2020년에도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겁도 없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발견한 책 머니 감각, 돈의 감각 읽어보셨죠? 거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걱정이 아니다. 그것을 즐겨라. 진짜 걱정은 부채가 감소하는 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게 진짜 걱정이다. 누군가의 늘어나는 부채는 나의 투자 수익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예. 미국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지속적으로 저렇게 빚을 늘려고 적자를 내라. 그래야 내 잔고는 플러스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이 시장에 풀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미국 증시의 상승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우한 폐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목도 그렇게 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증시 상승에 속으면 안 되는, 도대체 왜 올랐는데 너는 뒷북을 치느냐? 예,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했던 말,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전에 왜 도대체 상승미소는 오늘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어제와 같은 급락 장세에는 항상 그 다음날 반발 매수가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몇 분이 메일로 뭐 이렇게 겁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팔고 싶으면 내일 팔아라. 왜?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그냥 데리켓 바운스, 죽은 고양이도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반등을 한다. 그 증시 용어죠. 왜 그냥 단순 반발 매수일 뿐이다 라고 보는 이유. 왜 그렇게 보느냐. 핵심은 근본 원인의 소멸이 없는 반등은 속임수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근본 원인은 뭐냐? 우한 폐렴이죠. 우한 폐렴은 아직 성장기일 뿐이고 치료제나 성숙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반등, 코스피 코스닥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여러분, 주식 포지션이 너무나 심하다. 너무 과다하다. 걱정되시는 분은 오늘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이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도 뽑았습니다. 너무 많으면 밤잠은 설치죠. 밤잠은 설치면 일도 안 돼. 건강도 나빠져. 돈이 무슨 송이야. 그러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 왜? 어제 설명드렸죠. 우한 폐렴균 아직 성장기에 있습니다. 성장기는 전 세계로 번지고 사망자 발생이 늘어나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하고 주가가 본격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일 뿐이다. 오늘 반등은 어디까지나 데드캣 바운스다. 그럼 언제 사라는 얘기냐? 성숙기, 성장기 거의 말이나 성숙기에 들어가는 시점에 본격적인 매수를 할 기회다. 왜? 그때는 공포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저는 어제 분할 매수, 철저하게 소량 분할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부분, 우한 폐렴이 어떻게 IT 확장, 반도체 성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 못 막습니다. 오히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인공지능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왜?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게 이런 폐렴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지는 질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조금씩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라.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본격적인 매수에 들어갈 때는 성숙기다. 아직 우한 폐렴균은 성장기에 있다. 오늘 반등 속지 말다. 과거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 질병으로 인해서 S&P 500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은요. 사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9% 하락으로 봤는데 사스는 12.8% 하락했었네요. 그리고 에비앙 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모든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적은 하락은 5.8%, 그리고 가장 큰 하락은 12.9% 지카 바이러스, 2015년, 16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6% 하루 안 되죠. 하루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 반등에 속아서 이때다 하고 들어가면 바로 다시 마이너스 시작이다. 그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만에 여러분, 작년 상반기 내내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했던 10년 채권금리와 2년 채권금리의 인버트, 금리 역전현상, 스프레드를 봤습니다. 10년과 2년 만기 채권금리가 중요하죠.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다 온다고 얼마나 많이 비관론자가 주장했습니까? 그 속에서 상승에서 꿋꿋하게 야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이 10년과 2년 만기 채권 스프레드가 0.35%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0.17%까지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한 걱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경계감은 계속되고 있다. 즉 안전자산 유입, 즉 단기 채권에 일단 숨어들자, 일단 위험을 회피하고 보자,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그러면 미국 항공기에 대한 중국 운항 제한이 발표될 수도 있는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행 항공기에 대해서 스크리닝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일부 편수에 대해서 지금 결항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운항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BC에서 오늘 새벽 나온 뉴스를 보면 Discussing China Travel Restriction, 즉 중국 여행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민은 언제쯤 실행이 될까? 내일 목요일 새벽 1월 FOMC가 끝나죠.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가이던스죠. 향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아니면 양적 완화 더 할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중국 여행 제한 발표하면서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다. 왜? 스틀리면 제한시킬 수 있다. 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냐? 트럼프 대통령이 간만에 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 미국 연방정부 부채 너무 많다. 23조 달러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Fed should cut rate. 연준, 금리 너 내려야 돼. 이게 최근에 계속 됐잖아요. 최근에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된다. 왜?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들은 이래서 환율, 일종의 환율 하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내일 새벽에 페드에서 아무런 가이던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행전을 통해서 주가를 급락시키고 그로 인해서 페드를 압박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속지 말자.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목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